중국발 CC-19의 어마어마한 확산세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까지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면서 동시에 의료물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에 의료물품의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곳이 무려 117곳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요청국이 31곳,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는 곳이 30곳이며 수출과 인도적 지원을 모두 요청한 나라도 20개국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와, 이거 완전 대세 중에 대세라는 말도 부족한 수준 아닙니까? 시작부터 국뽕한 사발 거하게 들이키고 시작하게 되네요. 앞서 설명한 나라들 중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나라는 81개국,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 중인 곳은 36개국입니다. 세계 각국이 CC-19로 인해 한국에다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부 사용할 만큼의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 정부는 수출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등에 가장 먼저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진단키트 지원은 상업적인 수출과 인도적 지원, 복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며 상대 국가의 방역 상황, 한국과 양자관계, 우리의 경제 실익, 한국이 추구하는 대외 정책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우리가 친하게 지낼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한 선을 그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근 선 안으로 베트남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 사실에 매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켜세우던 베트남이 한국을 손절하고 일본 정부와 협력을 체결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려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끝까지 대한민국 정부에게 돈까지 요구해 받아간 것이 확인되면서 경악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베트남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베트남 GDP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에게 베트남이 이럴 수 있냔 말입니다. 베트남은 1984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20대 최빈국에 속했습니다. 1인당 GDP는 고작 160달러에 불과한 나라였죠. 이랬던 베트남이 고도성장 가도에 올라타는 것은 1986년부터 시작한 경제개혁 개방정책 도이모이를 시행하고부터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그중 최고의 투자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기타 여러 한국의 대형 건설 그리고 중공업 회사들이 베트남의 화력발전소, 상수로 인프라, 가스관, 하수처리장 등 베트남의 제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베트남 전역에 인프라망을 구축해 주었고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그야말로 잭팟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투자 이전에는 7조 원에 불과했던 베트남의 GDP는 작년 311조 원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랬던 베트남이 CC-19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 무려 5번이나 외교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세 번째부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죠. 시작은 베트남으로 향하던 여행이었습니다. 다낭에서 있었던 한국 여행객 격리를 YTN이 보도했던 것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뭐 YTN이 자극적으로 뉴스를 보도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당시 한국이 위험하다 한창 떠들던 때라 격리시키는 건 이해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이해 못해줄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고지도 없이 갑자기 격리시켜놓고 거기서 불만 나오는 게 이상한가? 그래놓고 정부에서 나서서 거짓말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혐한 감정을 북돋기까지. 이게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이 하노이로 향하던 중에 베트남에서 갑작스러운 입국 금지를 통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회항을 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세 번째는 베트남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3개월 후에나 환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해서 한국인 여행사들과 이용객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불쾌감까지 준 사건. 네 번째는 베트남 일부 언론이 베트남의 테스트킷이 한국산보다 훨씬 우수하다라며 한국산 테스트킷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한국 제품을 비하한 사건이죠. 쟤들은 이걸 믿어요. 마지막으로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박노한 주 베트남 한국 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사태 예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사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50만 달러를 지원받아간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속한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장비 그리고 물품에 대한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거 완전 개쓰레기 짓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혐한을 부추겨 놓고 이런 지원까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 낯작은 그 공산당의 특입니까? 우린 당신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그저 우리를 지갑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냐고요. 자고로 인간이라면 덥수룩하게 털이 났어도 그 양심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받아가 놓고 일본이랑 베트남 응우옌 수원 북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사태로 인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이번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질병 예방과 통제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한테 뽕 뽑을 거 다 뽑아먹고 일본한테 착 붙어가지고 일본이 지금 겁나게 잘하고 있는 나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노하우 좀 전수해줘라. 한국이랑 지금까지 함께 해보니까 얘네 별거 없는 것 같아. 역시 일본이 짱이다. 아니 일본이 말만 민주주의 국가지 하는 짓은 사회주의니까 딱이네. 그래 니네가 보기엔 일본이 잘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딱 니네 스타일이잖아. 그치? 그렇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방식인 우리를 따라하기 싫었구나.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이런 태도에 한국도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의료용품 최우선 수출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겁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신남방정책 구현에 핵심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까지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를 더 생각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뒤통수 하면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은 국가이긴 합니다. 얘들도 툭하면 돈 떼먹고 땡깡 부리고 거기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일바 국가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의 나라가 한국 국민들에게 입국 금지를 내렸던 것과는 달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을 신뢰해줬습니다. 대구나 경북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해당 지역을 벗어난 2주 뒤엔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정말 드문 나라죠. 이런 조치에 대해서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니까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서 믿음이 가서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수출국에 포함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에 우리나라가 보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를 최우선 수출국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에서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인도네시아의 데티컴은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의료제품 수출 최우선 국가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의 네티즌들이 트위터에 감사의 인사 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원래 아는 분들인 것인지 아니면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인지 그들 중에는 한글로 감사합니다 라고 올린 것들도 보이고 있죠. 뒤통수 맞을 게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베트남과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계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는 최소한 1만 배 이상은 나아 보입니다. 조만간 CC19에 엄청난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경제 위기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베트남, 이 두 국가가 한 달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어디까지 떨어져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될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이 시국의 소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